저는 그래요. 이렇게 축월생 같은 경우 상생에 대한 얘기를 갖다 질문하셨는데, 축월생 같은 경우에 그 상생은 제가 이렇게 상생에 대한 기본 틀 자체는 항상 화에 대한 항방 자체를 놓고서 이렇게 이게 화, 특히나 이렇게 병화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는 정화가 이렇게 아니고, 이 온도라는 개념이 상생을 갖다 만들어요. 온도라는 개념이. 자연이라는 모든 것들은 정지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수에 우리가 정확히 동지에 정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지 이렇게 하게 되면 고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어서. 그래서 오죽하면 표현 자체를 갖다 이렇게 이런 표현도 써요. 굉장히 고급 단어죠. 진공 상태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물며 축인데, 실제적으로다가 우리가 체감 온도 같은 경우는 동지 같은 경우의 온도보다 축월 같은 경우의 온도가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이 축월 같은 경우에 향방 자체 같은 경우는 진공이라는 개념 자체를 갖다 표현한 것은 고요해서 서로 상생하는 어떤 관계적인 향방에 머물지 않는다는 개념으로다 일단 그걸 갖다 기준하셔야 돼. 그래서 자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화가 있다는 얘기는, 화가 있게 있다는 얘기는, 병화라는 자체가 근이 선생님들도 이렇게 인목, 그 사, 오, 미, 또 이렇게 뭐가 있죠? 술,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이런 근이 있게 되면 저 병화는 나도 써요. 저 병화를. 그러니까 나는 고요한데 지지의 근이 이게 하나라도 박혀 있으면, 여기라도 박혀 있으면 나도 활동적인 에너지는 스스로가 갖는 거예요. 활동적 에너지, 병화라는 활동적 에너지를 내가 행하는 건데, 천간에만 병화만 있으면 정확히 내 주변이 활동적인 사람이 있는 거지 내가 활동적인 게 아니에요. 근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이게 없으면, 그래서 이걸 한번 분별해 보시라고. 그래서 지지에 이런 게 없으면 나는 움직인 게 아니에요. 주변에 움직이는 사람이 이게, 자, 진공 상태라고 했어요. 오죽하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한밤에 자시축시의 고요함을 보시라고. 선생님들이 자시축시에 남들 다 자고 고요함에 대한 향방은 상생에 대한 향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움직이지 않는데 병화가 이렇게 천간에 하나 투관되어 있다면 내 주변에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한밤에 이렇게 고요한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나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인 게 아니고 내 주변이 움직이니까 나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 병화만 있고 지지에 근이 하나도 없으면 이건 내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화가 있어야지 일단은 상생에 대한 기본 틀이 생겨져요. 그래서 축월 자체에 이제 선생님들이 간목, 병화 이런 거가 있어도 제가 상생에 대한 향방은 조심스럽게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축월생이 목생화한다는 개념으로다 이걸 목생화라고 우리가 약속된 언어로다 목생화라고 하는 얘기는 하는데, 목생화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다 목생화로다가 활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목생화를 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이런 것들이 운에서 일진이든 저기든 최소한 사오미라는 이런 것들이 와야지 목생화가 구체화되는 거지. 팔자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자축월생이 합병이 된다고 해서 이걸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예요. 실제 한밤에 일하시는 분들 팔자를 보면 대개 자축월생들이 이런 근이 있고 이런 글자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대개 을병이 있죠. 이렇게 을병이 이렇게 있어야지 움직여서 이렇게 일해요. 새벽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예, 이렇게 그래야지 일하죠. 그리고 최소한 운이 동남방으로 흘러야지 그렇게 일을 해요. 북방에 있는 데는 일 안 해. 운에서도. 하물며 이거 목생화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약속된 언어로 되는 거지 실제로 다 되는 걸 갖다 제가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아, 내일은
우리가 이렇게 잠자기 전에 내일은 뭐를 해야지 라고 목표를 정한 거예요. 내일은 소풍을 가니까 소풍 가서 난 노래를 할 거야. 이렇게 이게 목생활을 한 거지. 상상으로 한 거예요. 정신으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생목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수생목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항상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지하고 천간하고를 갖다 같이 보라고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인묘가 이렇게 운이라든가 팔자에 운이 인묘라든가 팔자에 이런 게 있어야지 수생목도 구체화해요. 자축월생이 간목이 있다 해서 수생목 이렇게 하는 법칙은 없고 인묘라는 운이 와야지 목생화도 이렇게 사오미가 와야지 목생화를 구체화하고요. 인묘가 있어야지 수생목도 구체화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팔자를 보면 자축월생들은 수생목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대개 수생목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내가 뭐에 그러냐면 저 수생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학습을 해서 몸에 익히는 거예요. 여선생님 같은 경우가 108배라는 그 얘기는 무수히 들었는데 요번에 봉정원 가서 이렇게 남들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서 심심해서 책에 있는 걸 보는데 108배에서 1배, 2배, 3배, 108개의 제목을 갖다가 적은 내용을 보신 것 같아 아마. 제가 추정하기를 108개의 제목을 보면서 나 죄가 한 개도 없었는데 108개의 제목을 보는 순간 야 이렇게 따지면 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겠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보신 것 같아. 자, 뭔 얘기하냐면 이거를 곤방 요 하나의 화두를 갖다 설명하면 108배라는 것을 안 거는 수고요. 예? 선생님이 108개의 제목을 갖다가 적은 거를 읽어본 거는 목이에요. 목생화한 것은 몸에 익힌 거예요. 그래서 몸에 익힌 사람하고 이제 그거 안 사람이요. 난 그렇게 제가 많은지 몰랐대요. 이거 수생목 안 된 거예요. 수많은 그러면서 하물며 팔째 추월해서 이렇게 수생목 됐다고 해서 너가 제목이 뭔 줄 알아? 이런 죄요. 납득 안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걸 수생목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구체화돼서 수생목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월생이 이렇게 자축월생이 병화 있고 간목 있는 사람들 수생목 하죠. 이렇게 하면 네 수생목 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저도. 그렇지만 이걸 구체화했을 때 이런 인묘에 가야지 비로소 몸에 익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초등학교 내가 조금 어려운 108배로다가 어려운 비유를 다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유치원 가서 배꼽 인사하고 신호등은 정확히 지키는 거를 들은 거 하고요. 몸소 실천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몸소 실천하는 단계가 인묘가 왔을 때 몸소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30명이라는 학생한테 집에 가서는 배꼽 인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다 들었어요. 다 자축월생에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선생님이 될 수 있죠. 선생님이 집에 가서는 엄마한테 배꼽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간목은 복명복창하세요. 네 하면 네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가서 했어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했다고는 얘기하겠죠. 안 했어요. 이 뜻이요. 알긴 알아. 한 거는 이거고 안 한 거는 이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생목하냐 목생화냐를 갖다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한 거라 수생목 목생화 안 한다 이런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보면 점핑도 시키죠. 여기 뭐 목이 있으면 여기 있는 수로다가 수생목 시켜갖고 목생화를 시켜갖고 화생토까지 시켜서 금생수까지 다 시키더라고. 야, 그 상생을 멋지게 시키네. 근데 나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 자축월생들은 일단 고요해갖고 상생을 갖다 안 하는 거다. 스스로 나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자축월생의 수생목이에요. 기본적으로. 응? 그잖아요. 스스로다가 납득이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자축월생인데 선생님들은 자꾸 선생님들 방법대로 수생목도 하고 목생화도 한다는데 아이고 거짓말 좀 하지 마. 사람을 갖다 상대해봐.
자취월생들 자기 자식 한두 명하고 되게 맘 편 내 조카들 몇 명만 연구해봐봐.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스스로가 납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만 상상만 한다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물리학자가 제일 많어. 이 자취월생들이. 실제로 일어나진 않고 상상으로. 예. 물리학자가 제일 많은 이유가 선생님들이 물리를 갖다 굳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뭔 얘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 산수 공식으로 다 산수해 갖고 정확히 자기가 이치에 맞아야 돼. 이게 축월생이야. 되게 또 자월생은 그러진 않은데 축월생들은 숫자로다가 물리는 되게 수학이라고 하는 거로다가 수학으로다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돼. 이게 추월생들은 자기가 다 계산해 놓은 프로그램 속에서 뭐가 당대도 움직여지길 원하는데 상대는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사정으로 다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게 추월생이에요. 그래서 상생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러면 왜 그런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 방법대로 상대방을 갖다 판단할 수 있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 방법대로 상대를 판단하는 건. 근데 끝없이 제가 알려고 하면 지금 알려고 해야지 이거를 들릴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왜 그러한지를. 보통 있잖아요. 자월병원 같은 바깥에 활동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부분 조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조우라고 해서 내가 뭐 따뜻해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월생이라는 진짜 축월생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의심을 갖다가 한다라는 것, 의심한다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나쁜 단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이게 더 정확하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에? 내가 왜 고맙다고 해야 되지? 왜 뭘 하라고 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다가 납득이 돼야지. 내 스스로다가 뭔가 이게 밥을 먹는 것도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나 자신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내가 뭔가 행하는 것에 모든 의미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은 자취월생들의 개념은 나하고 오늘 쇼핑 갈래?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스스로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고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가요. 이걸 갖다 옆에다 또 멋지게 말하면 삶의 의미예요. 반대는 말은 너 왜 그랬어?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들은 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 그냥이라는 개념은 최소한 묘, 진, 사, 오 이런 개념에서는 그냥도 돼요. 너 왜 그랬어? 그냥. 이거 묘진사오 같이 이렇게 화가 움직이는 때는 그냥이에요. 여기 선생님 같은 개념은 그냥 내가 삶이 그냥이에요. 근데 이런 데서는 그냥이라는 개념이 없고 끝없이 의구심을 갖고 그걸 왜 그래서 내 스스로가 스스로 삶의 의미나 납득이 돼야 되는 그 의미가 돼야 돼요. 내가 일어나야 되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일어나요. 이유가 없으면 안 일어나요. 눈 감아요. 그게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런 개념에 대한 것이 이 자축이라는 개념을 모르시게 되면 이 무토 하나에 대한 개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지금 이 얘기가 바로 무토 얘기야. 그래서 이 병화라는 자체는 옆에서 끝없이 그냥 가는 거야. 를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설명 정말 이상하게 여기서는 이상한 거예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상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 더 거칠게 표현하면 미친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그냥이라는 것은 이게 미친 거라고요. 뭘 그냥이야. 날 보고 죽으라고? 이런 개념까지 가니까 미친 거라는 정도 생각이 든다고. 세상에 그냥이라는 것은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다 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해. 그냥 날 믿고 먹어. 뭘 믿어 엄마를. 뭘 믿느냐고 엄마를. 엄마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믿냐고. 믿게끔 해줘야지 믿지. 야, 엄마가 널 죽이겠냐 설마? 이거는 엄마 얘기야. 지금 이게 여기에서는 믿게끔 했냐고. 삶의 의미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한 것을 갖다 하는데 여기서는 이 병화는 끝없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그냥 하자예요.
그래서 병화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그냥 하자, 그냥 이거는 무한 긍정이거든요. 무한 긍정, 예? 무한 긍정. 이 병화는 자 봐요. 선생님이 나를 보는 이유는 내가 이뻐서야 이렇게 생각해요. 병화는 이게 무한 긍정이잖아요. 그래서 무한 긍정하는 거에서는 진짜 죄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마음이니까 해맑은 모습이니까. 응? 손을 만지게 되면 내 손이 너무 예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병화잖아요. 근데 이 자축은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왜 손을 만지지? 이 의미는 뭐지? 나를 어쩌라고? 원하는 게 뭐지? 이런 걸 끝없이 의구심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의미가 있다면 거기서 손을 내밀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형식적인 이게 선생님들은 형식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 전혀 통용하지 않아요. 여기는. 근데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봐봐요. 무한긍정이 계속 조우가 되면 이런 무한긍정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1살 먹고 10살 먹고 20살 먹어가면서 서서히 내가 이제 쉽게 이 전체적인 표현을 갖다가 부정적인 의미를 긍정화하는 마음으로써 상대방이 나 잘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되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벌써 인식을 해요. 이게 병화가 있으면. 근데 병화가 없으면 모든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나한테 뭔가 어려운 걸 제시하게 되면 이미 상대방이 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나 잘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갖다 또 힘들게 하시네.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가 딱 이렇게 멈추려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조우라는 개념이 된다는 개념이 긍정화하는 마음으로 좀 전환하는 그런 것으로 다 이렇게 쌓여져 가요. 근데 이 무토라는 개념 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이런 감각적인 긍정하는 마음으로 그냥이라고 하는 긍정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무토는 어떻게든 자기를 갖다가 있잖아요. 편안히 만들고 편안히 두려고 해요. 지난주인가도 제가 다시 설명드린 게 조개라고 하는 개념이라든가 달팽이 같은 경우나 이렇게 갑각류 같은 것으로서 자기를 철옹성을 치려고 해요. 이 무토는. 그래서 이렇게 최고 이렇게 보온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토는 자기를 보호하고 철저히 자기 안전에 대한 향방을 갖다 이렇게 항상 최우선적인 것을 갖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축월에 이 무토가 있는 사람들을 내가 캡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캡슐. 자기 보호적이에요. 이분의 노망은 벼랑 끝에서 여기다가 드라큘라 성을 쌓았고 여기다는 푹 파갖고서 한 20m 파갖고서 여기 강 건너와서 여기하고 여기를 못 오게끔. 무토. 뭔 얘기인지 알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보면서 여기서 내려와서 네가 왜 왔냐 이렇게 갖고서 뭐 사정이 있어 왔다. 난 너 볼 일이 없다. 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문 닫고 철저히 폐쇄적인 어떤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축월에 이렇게 무토 왕한 분들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토가 왕하게 되면 상대방하고 나하고의 관계적인 향방 자체를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런 거로 다 끝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 교류소 통하는 게 아니라 무토가 있으면 약간 차단적이고 자기 보호적이에요. 보온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가 이렇게 현미경적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이 되게 연구직이라고 하는 직업성으로다가 해서 연구직은 좋은데 그런 분들한테, 선생님들한테 그런 분이 영업사원을 시킨다면 힘들어요. 3일하다 죽을 거야. 하루만 해도 죽겠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성주예요. 기본적으로 다 토가 개입되면 성주라는 것은 나를 갖다 지키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성주의 모습이니까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이렇게 보호 자체가 철미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 좋게 얘기하면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지. 근데 사람들하고 관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긴 해요.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드라큘라 성은 또 이렇게 요즘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KT라는가 SK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지국 같은 경우나 이런 시스템을 갖다 지키는 건 누가 지켜야 될까요? 이거는 누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기지국. 예, 이런 기지국 지키는 분이 토수예요. 예. 그래서 관계자의 출입 금지 지역 같은데 딱 해놓고서 이거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거 손대면 안 되거든요. 이거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여러 사람 힘들거든요. 보통 기지국 관리하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지국 관리하는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런 쪽에 많이 이렇게 있죠. 그래 관제탑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무토가 이렇게 자축월에 토가 없는 사람하고 토가 있는 사람하고 차이점을 갖다 얘기해 볼게요. 토가 이렇게 왕한 사람들은 내가 폐쇄적이고 마치 캡슐적이라서 자기보온적이라고만 얘기하지만 이게 정신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토라는 자체는 생각하기 달렸지 관점의 차이지. 관점을 상당히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대개 있잖아요. 그 관점을 유동적으로 하려면 많이 진짜 연구하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의구심을 둬갖고 이 관점의 차이를 갖다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무토예요. 근데 이게 관점의 차이를 갖다가 되게 공부를 안 하면 대단히 자기 보호적 색채만 딱 보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또 지식적인 한계죠. 그래서 20세 이하까지 같은 경우나 이런 때까지 공부를 조금 안 한 젊은 아이들까지는 아 이건 자기 보호적 색채가 있는 애구나. 나이 한 50 먹고 이런 사람이 실제 이게 자기 보호적 색채로 살았는지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조금 성장성을 뒀는지를 갖다 볼 때 죄송합니다. 1900 있잖아요. 70년도 이전생들을 토항한 사람들은요. 그냥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자기 보호적 색채만 크다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1984년도 이후생들 같은 경우 조금 열린 시각으로다가 학습을 한 사람들은 충분히 저 토를 갖다가 관점의 차이 이런 차이로서 조금 이렇게 폭넓은 시야를 갖고 있는 이런 분인지를 갖다 조금 의심하고 보죠. 제 기준은 그래요. 그래서 자축월 같은 경우에 첫째 병화가 조우하고 둘째 무토가 조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귀에 쏙쏙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자월생 이런 자축월생이 병화가 있는 어떤 조우적인 개념 여자분 팔자가 자월생이 병화가 있으면 사회성을 갖고 돈을 벌어야 되는 분이에요. 일단은 자월생의 병화가 있으면 적어도 가정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향방에 벌써 외부적인 사회적 향방에 활동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활동적 성향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해서 보통 자축월생에 병화가 있는 분들이 사회성을 분명히 갖지. 두 번째 자축월생들이 무토가 있으면 또 사회성을 갖지. 가정에 머물지는 못하지. 자기 생각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사회적인 향방 자체에서 역할을 갖다 할 수 있으니까 저 무토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계속 사회성을 갖고 일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봐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은 이것도 이제 84년도 이전생 같은 경우 이전생이 갑자년이거든요. 84년이 갑자생 이전생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게 저 무토, 병화 이런 글자들이 되게 여자분들도 사회성을 만드는 글자였다. 근데 요즘 뭐 84년 이후생들은 저런 글자 있으면 틀림없고요. 근데 일단은 그 이전생들도 저런 사회성을 만드는데 남자들은 이런 게 있어야죠 당연히. 근데 그런 뜻이에요.